누구나 험담의 표적이 되거나 안 좋은 평가를 받거나 지적을 당하거나 하면 얼굴도 좀 빨개지고 심장도 두근두근 뛰고 그러죠.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1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로 상처를 덜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사람들이 제 내담자분들이든 제 주위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까지도. 그래서 오늘은 남들의 험담이나 평가 따위에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이유를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합당하거나 들어맞지도 않고, 애초에 그들의 평가는 선량하고 공정한 의도 이외에도 많은 무의식적인 여러 의도들이 복합적으로 개입이 되기도 하고요. 애초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남들의 의견에 휩쓸리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연연하거나 휘둘릴 가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전에 촬영한 3-4개의 영상들도 그랬고, 앞으로도 시선심리학 관련해서는 늘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이야기하게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외부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남들의 평가나 험담 같은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안목의 한계입니다. 영화배우 탐 크루즈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일화 중에 예전에 영화 오디션을 보러 갔더니 심사위원 한 분이 얼굴이 이게 배우상이 아니다. 배우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하죠. 이게 안목의 한계입니다. 다른 예로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KFC 할아버지 있잖아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죠. KFC 할아버지가 나이가 60이 넘은 나이에 자기 이제 비밀 레시피를 만들어서, 원래 처음엔 본인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레시피를 넘겨주고 사업 제안 같은 걸 하든지 하려고 여러 미국 전역에 있는 레스토랑 오너들을 엄청 찾아다녔는데, 회자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1000번을 넘게 거절을 당했다고 하죠. 정말 1000번이 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로 되게 많은 숱한 거절을 그 나이에도 당했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렇게 나름 전문가이고 그 분야의 오랜 경험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누군가를 잘못 평가하는 일은 너무 흔하고 비일비재해서 이렇게 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세계적인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당신은 가망이 없다. 원래 하던 트럭 운전이나 계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예전에 제가 본 어떤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로켓 추진체를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나사를 위시한 수많은 그 항공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걔는 지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말해서 되게 일론 머스크가 큰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방송국 임원 한 분한테 너무 감정적이다 방송을 하기에, 이렇게 맹비난을 받았다고 하죠. 오프라 윈프리는 그 누구보다 공감을 잘해주는 최고의 인물로 꼽히죠. 해외 말고도 사례는 많습니다. 박진영 탈락시킨 SM 엔터테인먼트나 아이유를 걷어찬 JYP 엔터테인먼트나 늘 나오는 이야기죠, 예능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조차 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목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다볼 수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진가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거든요. 그게 자신의 어떤 금전적인 이해나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과 엄청 큰 연관이 있는 경우도 그렇단 말이죠. 아이유가 저렇게나 잘 될 줄 알았으면 JYP에서 아이유를 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보이는 안목의 한계는 그냥 인간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어차피 사실은 사람은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데, 날 낳아서 키워준 엄마 아빠도 날 다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두 번째는 의도의 한계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과연 선량하고 공정한 의도만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악플이라든지 알면서도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서 모함을 하고 이러는 험담 같은 악의적인 의도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의식적으로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어도 무의식적인 여러 가지 의도들이 한 인간이 다른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나한테 유리한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동조하고 강화해주고 입증해주는 어떤 걸 보여주면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나한테 좀 불리한 것들을 부각시키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걸 동의하고 지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죠.
제가 지금 하는 이 말도 누군가는 듣고서 나는 나에 대한 유불리랑 관계없이 항상 공평무사하고 타당하고 윤리적인 공정한 평가만을 내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방금 했던 말이 불편하게 들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반대로 그래 나는 솔직히 나한테 유리한 이야기 해주고 내가 믿고 싶은 거를 좀 보여주고 이러면 그 사람 좋게 평가해. 이러는 사람은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가 좀 더 마음에 들게 들리겠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긍정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했던 그 말에 대해서도 결국은 제가 말한 것처럼 본인을 조금 더 긍정해주는 것들은 아무래도 좋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반대로 날 좀 부정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나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공부에 되게 매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학생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맨날 수업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시험 기간에도 그냥 맨날 떠들고 교실에서 공부에 별 취미가 없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약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별론 거죠. 근데 반대로 난 공부에 관심이 없어. 난 사실 공부에 취미도 없고 내 인생이랑 공부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아. 난 공부를 안 해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해. 그러면 되게 공부에 이렇게 좀 매달리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라 그러죠? 저 공부만 하는 범생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막 공부만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막 이렇게 막 세상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별로다. 너 공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릴 때 날 괴롭히던 아빠가 날 되게 괴롭혔어. 너무 무겁게 가면 안 되니까 학대까지는 아닌데 맨날 나한테 막 네가 커서 뭐가 되겠냐 그러고 막 뭐라 하고 꾸지람하고 맨날 이렇게 뭐라고 막 하셨어. 사이가 안 좋아 엄청. 혹은 친척 어른 한 명이 그래. 어릴 때부터 날 되게 괴롭히고 나랑 사이가 안 좋던 어떤 그 사람과,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친척 어른하고 되게 닮은 얼굴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목소리나 말투가 되게 닮았어. 그러면 그 사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싫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건 머리로는 알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느끼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때는 그게 반영이 된다고요. 뭔가 싫다고요. 그냥 싫어. 왠지 저렇게 생긴 사람은 뭔가 별로일 것 같아. 이런 무의식적인 의도들이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걸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의 나랑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었던 어떤 대상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혹은 내가 판단해야 되는 대상에게 투영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악의적인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가장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할 때 신중하고 많이 훈련을 받았을 것 같은 사람 중 한 명이 심리 상담가들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케이스 컨퍼런스라고 해서 수련 과정에서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크게 발표를 하는데 가기도 하고, 그런데 참석을 하는 게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년 이상을 매주 다른 심리상담가 선생님이 내담자와 했던 추거록을 보고 이야기를 내용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케이스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늘 순수하고 상대방을 위한 마음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심리상담가들조차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실은 내 앞에 있는 내담자와는 관계없는 수많은 무의식적인 의도나 동기들로 인해서 내담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걸 굉장히 비난을 하고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시각이 강했는데, 현대 정신분석이나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게 인간이니까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정하고 합당한 의도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들의 평가나 험담이나 어떤 판단이 얼마나 권위를 가지는지,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단의 한계입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의도의 한계에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되게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고 평가질하고,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사이버 불링이라 그러죠. 막 악플 달고 테러하고 현실에서도 조리돌림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르르 무리지어서 집단 차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특히 위계가 강할수록 그런 무리지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험담하는 일들은 훨씬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직장 상사가 팀원에게,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일어나죠. 거기 오래 있었고 네트워크가 더 넓고 많은 사람들하고 좀 더 같이 지낼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혼자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데 나 혼자 노라고 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질을 하고 험담을 하는 경우는 진짜 잘 없습니다. 그건 용기가 꽤 많이 필요한 일이고 이렇게 늘 우르르 떼지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험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왜곡되고 날조되고 없는 이야기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집단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 입장에선 나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가 날 언제 봤다고 너무 날 소극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한 애쉬의 동조 실험이란 게 있거든요. 선 길이가 맞는지 아닌지를 실험자한테 맞추라고 해요. 근데 누가 봐도 하나는 샘플보다 작고 하나는 샘플보다 크고 그래서 누가 봐도 틀릴 수가 없는 그런 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위에 연기자들을 쫙 깔아놓고 이 진짜 실험자보다 먼저 이제 답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다 훨씬 짧은 선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오답을 고르는 거죠. 근데 이 실험자들이 나 말곤 다 지금 저게 맞다고 하니까 자기도 틀린 답을 골라요. 그 사람들이 골랐던 답을. 나중에 이제 물어보거든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나만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나만 다른 소리 하는 게 좀 부담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가시죠? 집단으로 누군가를 막 깎아내리고 험담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위 뒷담화를 할 때는 이런 압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학생 때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 중 하나가 A랑 B가 되게 절친이에요. 근데 A가 없을 때 B가 다른 반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다 A를 욕해요. 그때 B가 A를 옹호를 못할 경우가 꽤 있다고요. 그럼 A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엄청나게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B는 물론 선택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나의 친구를 당연히 보호해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해주기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배척받는 게 더 겁이 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거든요. 특히 학생 때는 다들 애기니까. 근데 아까 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답변을 이제 비공개로 하게 해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사람들이 다 틀린 답을 고르는데 내가 무슨 답을 했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게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해줬다고요. 근데도 틀린 답을 엄청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너 왜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 왜 틀린 답 골랐어? 그랬더니 아니 뭔가 내 눈깔이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집단에 있을 때 인간은 좀 세뇌를 당하는 거죠. 이건 세뇌 당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건 감각적인 거잖아요. 내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샘플로 준 선이랑 같은 길이의 선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다들 짧은 걸 하니까 내가 무슨 답을 고르는지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는데도 내 눈깔이 이상한가 보다. 내 눈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내 눈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명백한 것조차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확신도 당연히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인간이 얼마나 그거에 많이 동조하게 되고 휘둘리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 떼지어서 막 여러 사람이 뭉쳐가지고 남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사실 전혀 그 합리적이라거나 근거가 있다거나 타당한 게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큰 소수에 의해서 훨씬 많은 다수들이 휘둘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이유도 그런 거죠. 거기다가 집단의 한계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이 친구는 이게 별론 것 같아, 쟤는 저게 문제야 라고 할 때는 나도 거기 동조하더라도 책임이 분산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혼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고 인신공격적이고 그런 나쁜 판단을 내리고 그걸 표현할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다 나한테 온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여러 사람들이 막 누군가에 대해서 막 헐뜯고 있어요. 거기 끼면 왜 분명히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랄하게 속된 말로 까도 부담이 없다고요. 나한테 책임이 안 온다고요. 충분히 그 책임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인간이 가진 무의식적인 공격성을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언젠가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프로이트가 항상 인간의 근본적인 추동, 인간의 무의식적인 어떤 원동력 중의 핵심은 리비도, 우리가 보통 성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말년에 가면 하나가 더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파괴하고 싶은 공격욕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다분히 진화적으로 보나 뇌과학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이런 주장을 입증할 만한
많은 연구 결과들과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아닌데 그 위대한 성직자들이나 되게 선한 사람들은 그런 공격성이 없는데 그 국민 MC 유느님도 늘 착하고 남들이 안 볼 때도 선행만 하고 법륜 스님 같은 분들 얼마나 평생을 남들한테 무료로 강의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유재석 씨도 옛날에 무한도전 할 땐가 보면 그 하하 씨가 폭로하듯이 막 놀린다고 한 이야기 중에 집에 가면 맨날 그 되게 막 잔인한 터지고 막 피 터지는 좀비물만 본다고 놀린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고 유느님을 모함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감히 그럴 순 없겠지만 법륜 스님도 제가 모함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 예전에 어떤 예능에서 법륜 스님도 짜증도 내시나요? 그랬더니 저도 짜증 내죠 사람인데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많은 걸 담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인간인데 인간이면 어떨 땐 화도 내고 어떨 때는 공격성도 표출하고 그러는 게 그 사람이 미성숙하고 못되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까내리고 소위 험담을 하고 이러고 있을 때는 나한테 돌아오는 책임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공격성을 거기다가 표출하고 드러내고 거기서 어떤 그 공격 욕구를 해소해도 나한테 책임은 안 오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공격 욕구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자기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다 같이 뭔가 누군가를 욕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게.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 가실 텐데 뭔 일 터지면 막 가면 장난 아니잖아요. 모두가 막 원래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관심도 없고 누군지도 몰랐는데 막 누가 막 욕먹을 짓을 했대. 근데 사실관계라는 게 사실 금방 파악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단 막 그냥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평가나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연연하는 건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달구리한 거 찾고 포도당이 최고의 급언으로 여겨지게 몸이 진화했다고 해서 매일 초콜릿이랑 케이크만 먹다가 당뇨병이 오고도 계속 아이스크림만 먹고 이럴 수는 없듯이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남들을 늘 살피고 남들 눈에 들려고 하는 것 또한 너무 과도해서 우리한테 어떤 고통이나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에 따라서만 살 수는 없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얻어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조금 더 쓸데없고 맞지도 않는 남들의 험담이나 평가에서 좀 더 의연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위대한 모험에 힘이 되어줄 최고의 무기를 제작하는 대장장이 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